정치가 그리고 본인의 지지율이 총선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다라는 판단인가? 그건 큰 착각이다. 그리고 평균적인 국민들이 대통령이나 관료나 그리고 집단지성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국회의원들 한두 명보다도 훨씬 더 똑똑하다라고 봅니다. 평균적인 국민들이 모여있는 집단지성은. 그게 상식이죠. 예. 근데 그 상식에 그걸 부정하면 민주주의자가 아니에요. 그 상식에 어긋나는 판단과 예. 결정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했다고 보여지는데 예. 나아질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사람을 참모로 두잖아요. 예. 그게 과연 맞는 것이냐. 정진석이라는 분이 국민의 민심을 가감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할 사람인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극우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일제시대 뭐 그럴 만한 친일파들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예,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조선 썩어 문드러져서 망했다. 네. 보수파의 가치에 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육모방망이로 대가리를 뽀개버려야 된다. 네. 이런 폭력적인 언사를 상당히 남발하는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대화 타협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는 참모의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두 분이 쏘면 그런 잘 사람-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 친구다라는 또 얘기도 있는데 제가 그때 편한 사람 맞다 놨다. 예. 말 잘 듣고. 편한 사람. 이렇게. 근데 나이도 많은데 편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음. 윤석열 대통령이 말로는 나 바꾸기 위해서 국민의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뭐든지 다 바꾸겠다, 예. 뭐든지 다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단어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든지 하겠다는 게 우리가 생각한 거는 야당과 대화도 하고 좀 포용도 하고 본인의 국정 운영 기조도 좀 바꾸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더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고집을 부리면서. 그러니까 정확히 워딩을 이해하면 국정 방향은 옳다. 옳다. 그러니 잘못은 없다. 실수는 있었다. 실수가 있다는 건 세심하지 못했다. 세심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 니네들이 기강이 해이해져서 그런 거야. 내가 이제부터 소통을 잘할 테니까 니네들은 기강을 잡아. 뭐 이런 구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네. 구조는 진짜 민의를 실수로 이해하는 거죠. 민의는 되게 중대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민의 때문에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그 민의를 그냥 대통령의 방향은 옳은데 국민들이 잘못 이해해서 그 실수한 부분 때문에 졌으니까 그 실수를 잘만 우리가 막으면 잘 될 수 있어라고 사고를 하면서 국정 운영을 한다면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뻔하다. 앞으로 갈 길은 명약 관화하고 국민들이 좋아할 턱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이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능성이 있어요. 아이 국민의- 근데요. 네. 저는 보수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네. 검사 출신들은 더 이상 정치 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의 공학적 대립구도를 보고 한동훈이 이런 머리는 분명히 배웠을 거예요. 이제 이 정도는 충분히 배웠을 텐데 여기서 윤석열과 이미 벌어졌으면 네.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게 맞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당내의 입지를 그런 사람들 위주로 가져가는 게 그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세력을 당내에서 입지를 장악하면서 입지를 세우면서 윤석열과 각을 세우는 그런 구도를 가져갈 수 있다면 앞으로 2, 3년 동안 그러면 한동훈은 크지. 근데 최 앵커님 예, 그 불가능한가? 국정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관과 철학이 예. 부재하고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 성찰이 없는 사람들이 예. 그냥 국민적인 인기만 갖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반대한다라는 상징적인 이미지만 갖고 다시 보수파의 지도자가 되고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은 안 되죠.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당히 불행한 일이다라고 저는 맞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동훈과 보수 언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TK 서울 수도권의 아니, 너무 폄하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득권 세력 아파트 중심 고급 아파트 중심의 기득권 세력은 한동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겠죠. 예, 꽤 있어. 나는 그래서 그게 그리고 지지율 자체가 굉장히 좀 뭐가 있어. 지금 뭔가 조그마한 팬덤이 생겼어. 한동훈에 대해서. 그래서 그 한동훈도 그거를 놓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셀카 한번 찍으실까요? 이런 약간 것들. 그런 거죠. 네.
야권이라고 하는 네. 상징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또 세련된 우파 같은 느낌도 있고 그렇죠. 기존과 다르다 이런 느낌이 예.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50대, 60대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자기들이 살고 싶었던 전형적인 자식이 지금 태어난 거죠. 따지고 한동훈이라는 아까 그때 그 당시가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키우고 맞아, 싶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반영한 측면들이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뭐가 달라질까? 데려다 쓴 윤석열 그렇죠. 또 데려다 쓸 한동훈이 뭐가 다를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뭔가 좀 비전이 있고 똑똑하니까 네. 보여줄 줄 알았더니 셀카 찍고 마이크에다가 이상한 얘기만 하는 상황을 네. 보면서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정규재 씨가 얘기했던 게 그런 거예요. 정치를 행사와 인사말로 알고 있다. 행사와 대통령이. 인사말. 가서 이제 행사 좀 가고 뭐 민생 토론회 한 20번 하면 야 나 일 열심히 잘했어. 야 근데 왜 국민들이 왜 잘 날 못 알아주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정치를 이해한다면 그건 정치 아니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 거 보세요. 가서 셀카 찍고 마이크 잡는 걸 보면 무슨 연예인도 아닌데 뭐 했으니까 마이크 내려놓고 뭐 이런 식의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치가 얼마나 중대하고 그렇습니다. 삶의 문제인데 왜 저렇게 접근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이제 스타일이니까 뭐 비판할 대목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김종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삶을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른다. 네. 네. 되게 잘 살았고 공부 잘했고 그다음에 검사에서 하여튼 뭐 피의자들 뭐 이런 사람들 뭐 조사하고 처벌하고 이게 국민의 삶에 아마 1%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나머지 99%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비대위원장이 돼서 민심을 얻겠다라는 것은 본인에게 상당히 버거운 일이었던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러한 분이 이제 내공을 쌓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아는 지인들한테 전화해서 내가 비대위원장 때, 선대위원장 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하고 항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네. 좀 뭐 몸이 안 좋으니까 뭐 지금은 치과할 수밖에 없지만 좀 여러 가지로 실망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다. 근데 대통령은 왜 그렇게 화를 냈던 결정적인 계기, 그 두 사람이 갈등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뭡니까? 김경률의 디올백 관련 발언이었습니까? 말이 왕뚜아나뜨였습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게 더 있어요? 공천인 것 같아요. 공천 결국에는. 주기환? 아니 뭐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을 좋은데 공천도 안 주고 예. 비례대표에 반영도 안 해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분노 게이지가 크지 않았느냐.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여러 가지 조율을 통해서 좀 일시적인 봉합을 계속 해 나갔는데 이제 공천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신문에 한 줄이 나왔죠. 예. 내가 너무 한동훈을 믿었어. 결정적으로 거기서 이 판단은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